자, 오늘은 제 영상에 댓글이 하나 인상 깊게 있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저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성 갈등이 공산주의화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 갈등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치에서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매스미디어가 배후에서 일부러 일으키는 갈등이에요. 그게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말이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세계 정부의 아젠다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 갈등을 일으키라라는 아젠다죠. 그 아젠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개방으로 인해 혼인율은 낮아지고 혼외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인구 감소를 위한 아젠다이기도 해요. 인구가 감소되겠죠. 혼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겠죠.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 인구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인구가 넘쳐나고 있는데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일 것 같기도 합니다. 미혼모를 비롯한 여성 1인 가구는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죠. 그렇게 되죠. 이는 넓은 의미에서 여성과 국가의 결혼 또는 가정 질서의 붕괴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깨닫고 있는데,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거의 201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2년 전에 미국은 이게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먼저 시작됐거든요. 12년 전에 제 백인 친구들이랑 맨날 토론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질서의 붕괴가 이제 올 것 같다. 이거를 저는 12년 전에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토론했던 내용인데 한국에는 이제 이게 실현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 질서의 붕괴,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가정의 개념을 벗어나 성이 주는 쾌락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서구 사회가 그렇죠. 서구 사회가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여기서는 결혼하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이제 서구 사회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보통은 동거를 많이 해요.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개념인데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애 낳고 뭐 애가 막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결혼식을 올려야 될까 이제는 뭐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듯이 그냥 쉽게 헤어지게 되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 주는 쾌락에 집중할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 전공이 뭐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전공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대학원 시작할 때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거든요. GPU를 사용한 그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을 사용해서 그런 병렬 연산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까? 아니면은 가상현실, 그 그래픽 기능에만 주목해서 가상현실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좀 많이 알아요. 근데 쟤는 이제 앞으로 머신러닝이랑 인공지능이 GPU 베이스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제 GPU를 수치 해석에 사용하고 그 머신러닝 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나가기로 선택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초창기에 그래서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하려고 제가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가상현실의 트렌드가 이제 현실 생활 속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그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쓰면 그 안에서 어떤 가상의 세계들이 펼쳐지는 거 뭐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가상현실로 구현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마켓플레이스에서부터 가상 직장, 뭐 아니면 각종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각종 그런 것도 있는데
가상현실을 가지고 이제 가상의 그런 성적인 쾌락, 그런 것도 컨텐츠로 굉장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활발하게 연구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하면은 핫 이슈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조지아주에 있는 모 공대에서 이 가상의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쾌락을 주는 디바이스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그거라서 좀 알고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부양의 의무는 사라지고, 그쵸? 그 부양에 대한 어떤 동기가 사라지게 되죠. 남자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먹여 살려야 할 아내와 자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면, 부양의 의미가 없어진다면 사실 남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통적인 가정의 붕괴를 가장 우려해야 될 대상들은 사실 여성분들이세요.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성 갈등이나 이런 걸 조장하는 걸 반대하셔야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진보된 사상을 여성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여권 신장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데 사실은 달콤한 거짓말이죠. 그 미끼를 물게 되면 여성들은 더 힘든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부축적의 동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없어진다면 남성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돈 모아야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하루 벌어서 오늘 즐기고 하루 먹고 살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사실 성실한 거,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거는 전통적인 가정 시스템을 지키고 있는 국가들이 사람들이 성실하고, 이제 이런 개방된 성문화, 개방된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그런 진보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조직들은, 국가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의 축적에 대한 동기가 매우 약해지게 되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는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효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서구 사회 중에서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그런 좌파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좌파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이제 사회주의가 굉장히 발달해서, 이게 사회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시스템으로 이미 갔어요. 이는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들 남녀는 쾌감만을 찾는 좀비와 같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의지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해이해진 이때야말로 큰 정부가 자리잡기 좋겠죠. 결국 소수의 고지능 고학력자로 구성된 공산주의가 도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사실 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은 제 전공은 아니어서 그쪽으로는 솔직히 깊이 몰라요. 근데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 결국 추구하는 건 인공지능을 통한 공유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제 실리콘밸리 비롯한 이제 첨단 인공지능 회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는 공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자동차를 소유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공유 택시 개념처럼 공유 자동차, 즉 공유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제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그거를 컨트롤하겠죠. 누가 언제 필요하고 그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자동차 사유화가 이제 자동차 공유 경제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일종의 단말기, 즉 최종 클라이언트를 위한 그 모니터랑 키보드만 달린 최소한의 시스템만 여러분들이 갖게 될 거고, 정말 핵심 뭐 계산하는 컴퓨팅 파워는 어딘가에 있는 그 서버에서 클라우드 컴퓨터 형태로 이렇게 되는 그런 공유 컴퓨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근데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이런 말한 내용들이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읽었던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중학교 때 제가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컴퓨터 관련 서적들을 제가 중학교 때 읽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야? 중학교 때니까 언제입니까? 한 25년 전? 뭐 그때 나오던 미국 그런 컴퓨터 전공 서적들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 클라우드 컴퓨터가 나올 거라고. 그때는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네트워크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클라우드란 말이 생기기 전이었는데, 네트워크 컴퓨터 형태로 미래 사회에서는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개인은 그냥 모니터랑 키보드만 있고 옆에 모뎀이 있는 형태로 누구나 컴퓨터를 그렇게 쓸 거다라고 25년 전쯤에 미국에서 나온 컴퓨터 책들에 다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젠다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회 테크놀로지는 공유 경제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컴퓨터 기술을 가진 소수는 그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정말 부자가 되고, 그들이 이제 빅브라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컴퓨터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이언트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회사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일반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미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근데 지금 이분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댓글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국뽕 스타일의 영상을 제가 만들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좀 듣기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사실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악플 받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다 때려칠까 하다가도 요런 분들, 요런 천리안처럼 미래를 내다보시는 요런 분들이 가끔 들어오셔서 제 채널에 이렇게 본인의 아주 전문가적인 견해를 남겨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요런 분들 때문에 사실 영상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댓글.